자, 우먼스 플레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선옥 작가님, 김용민 씨 잘해주시고, 저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좀 안타깝게도 이선옥 작가님을 잠시 휴식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 프로그램에서 이선옥 작가님이 빠지면은 그시죠.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 아무것도 뭐. 네. 한남 총장님 데리고 맨스플레인 한번 하시죠. 욕 더 먹어요. 그리고 정영진이가 요즘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찼나요? 네, 찼어요. 그 형님 그러면 안 돼요. 자주 부르지 말라고 뭐 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요? 많이 낙심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좀 시켰네. 그 새끼가 그런 새끼였나 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왜 키웠어요? 전화 좀 키워주세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영진이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컸어, 근데 정영진. 이런 말 하면 사람들 다 믿어가지고. 누가 믿어요? 이런 정신 나간 말을. 네, 믿어요. 누가 누굴 키워 본인이 커야지. 진짜 믿어요. 예. 이선옥 작가님,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시즌 원 마지막. 네, 시즌 1 네. 마지막 그럼 시간. 뭐 하실 거예요, 쉬시는 동안? 우먼스 플레인 책 써야죠. 책. 집필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러시는군요. 책도 써야 되고. 네. 인쇄 좀 나오나요? 저희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저희 겁니까? 뿜빠이. 아니, 우리 그러면 빨리. 책을 다 쓰시면은 네. 그때 시즌 2가 시작되는 겁니까? 해야죠. 다시 불러주시면. 네네. 이선옥 작가님 출판 뭐 기념식 뭐 이런 거 할 때 출판회 하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네, 사회라도. 공개 방송하면 되죠. 그렇죠. 지난번처럼. 그냥 한 말인데 뭐. 자, 지난주 이제 젠더 이슈를 좀 다뤄봐야겠죠. 오늘 이제 네.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좀 큰 문제도 좀 다뤄볼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른 최고 의원이시죠? 민주당의 서른 최고 의원님께서 20대 남성들에게 약간 좀 전 정권에 있던 교육이 잘못돼서 잘 모르고 접근하는 것 같다.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20대 남성들이 분노를 좀 하고 있다. 어이가 없어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님? 서른 의원뿐만 아니라 네. 뭐 홍익표 그 원내 부대변인인가 원내 대변인. 대변이시고 그다음에 또 이철희 의원 같은 민주당에서 계속 20대 남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그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은 선의로 하셨다 해도 그 선의가 올곧게 전달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실에 대한 상황 파악을 좀 못하고 계신 아니, 거죠. 근데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네. 논평을 하려고 그러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네. 행동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 할 때 네. 정치인들은 들어야 됩니다. 어.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정동영 의원이 네. 노인들 폄하 발언했다가 정말 석고대죄하고 싹싹 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어떤 계층에 대해서 정치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보통 사과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20대 남성 문제가 수면 위로 사과도. 오른 뒤에 예.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20대 남성을 때리고 있어요. 네네. 너네가 못 배워서 그렇다든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벼랑 끝으로 그렇다든지 몰고 있다니까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계속 예. 이런 식의 발언이나 대처만 보이니까 정말 계속 불을 지르는 거죠. 네. 전체 20대가 아니라 20대 남성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발언을 왜곡하거나 뭐 훈계하거나 네. 혹은 비하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이 계속 돌아오니까 또 중요한 게 그게 있죠. 어차피 20대가 뭐 그런다고 너네 뭐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뭐 아니면 또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이 또 좋아하고 지지하겠다 이런 걸 표현하니까 보수 정치인 또 지지한다는 또 비난을 또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진영 안에서든 밖에서든 또 여성이라는 또 상대 성별에게서든 어찌 보면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균형을 잡거나 좀 회복을 해보려는 시도보다는 네. 정치권에서는 계속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20대 남성들은 그럼 예전처럼 그냥 투표 날 여행이나 다니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아니 20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왜 네?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네. 좀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투표율이 네.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목소리를 내지 마요. 저도 20대 개새끼론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얻어맞고 나서 그래서 성찰한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를
어떤 한 표준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대들이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네. 또 투표 날은 놀러 가기나 몰아가는 하고 거죠. 예. 세상의 어떤 그런 네, 일들에 제가 대해서 관심 없고 자기 정치 무관심 이기주의고. 얘기하니까 네. 이 칼럼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경향신문에 서민 교수가 네. 칼럼을 써서 손혜원 의원 사건을 기생충 거론하면서 박사님이죠. 예, 그랬었어요. 갑자기 20대를 끌고 들어와서 손혜원 의원 사건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면 엄청나게 큰 문제였을 텐데 손혜원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20대가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관심이라면 차라리 옛날처럼 니네 정치 무관심한 게 낫다. 이렇게 칼럼을 쓴 거예요. 아니 언제 20대들이 손혜원 의원 그러니까 지지했다는 건가? 근거가 없는데 네. 갑자기 이 사건을 왜 20대를 후려치는 아, 정치에 무관심했으면 네, 좋겠다 차라리 오히려. 그게 낫다. 너네처럼 지금처럼 당파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정치 문제를 논하거나 관심을 가지려면 네네.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낫다. 이러면서 이 칼럼을 보면 어떤 의도냐면 서민 교수가 한번 이른바 문재인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붙었었죠. 한번 예, 예. 설전을 벌였었죠. 네네. 근데 너네가 문재인 지지라는 그런 당파성에 빠져서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당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그게 지금의 20대고 그거는 뭐 근거를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정치 관심이라면 차라리 옛날처럼 무관심한 게 낫다. 이렇게 쓴 거예요, 글을. 누구를 지지하라는 잘못된 거예요? 표현이네요. 지지하지 근데- 말라는 거예요?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20대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사과 한마디 없이 버틸 수 있다는 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후원금을 모아주고 한 게 20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왜? 아니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는 네.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렇게 네. 흘러가다 넘어갈 거 아닌데 그러면 네. 무관심하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왜 네, 어떻게 그 그러니까 표현이 글로 흘러가죠? 이럴 거면 차라리 젊은 층이 정치에 무관심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혐오지 오히려. 제가 얘기하던 대로 어떤 한 세대를 딱 겨냥해서 네. 표준화된 이 인상을 만들어내요. 표준화된.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고, 이기주의적이고, 네.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네. 지성도 없고 낭만도 없고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해버려서 그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틀이 땡기는 거죠. 근데 사실 386 뭐 남들은 투쟁의 역사, 운동권의 운동, 역사 얘기하지만 그 386에 나경원도 있어요. 예? 사실 지금 20대는 좀 대통령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지금 그런 식으로 20대는 표현하면 촉불을 2번이나 들었고 네, 대통령을 파면시킨 겁니다. 한번 날린 경험을 가진 그렇습니다. 세대예요. 정치에 무관심할 수도 무관심한 없고 세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자기들이 그럼. 직접 행동에 나섰던 세대인데 네. 그 아, 운동권들 세대들이- 운동에서 네. 대통령 바꿨습니까? 그것도 또그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대들이 또 예전에 광우병 촛불 때 그럼요. 그때 또 촛불을 들었던 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렇죠. 광장에서 자기 몸으로 익히고 경험한 세대인데 그리고 대통령까지 바꿔본 세대인데 이 그렇죠. 20대를 두고 교육을 잘못 받았다느니 정치에 차라리 니네 그러려면 뭐 차라리 예전처럼 무관심해라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0대 개새끼론이라고 얘기했지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그건 그 황현이한테 말 20대는 30대가 됐어요. 30대가. 나 29대야. 나 20대. 나한테 한 것 같아, 이 형. 그때 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 지금 20대 특성이요. 이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네. 첫 번째로 불공정. 유공자. 네, 이건 평등이 아니다. 그다음에 불의. 이건 정의가 아니다. 네. 그다음에 불통.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촛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당들을 진보나 보수의 개념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볼 때 이런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떠한 정치 세력도 또다시 불공정이나 불평등이나 부정이나 불통을 한다. 이러면 그렇지 않은 대한 세력을 찾게 돼 있죠. 그럼요. 근데 예. 그 대한 세력이 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계속 이 20대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네. 훈계하려는 이런 태도가 하지 않아야 될 기성세대 행동인데 예, 그게 또 유독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양쪽에서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또 그런 면도 있겠죠.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나 안 하나. 왜냐면은 끊임없이 프레임을 만들어내요. 오늘 그 조선일보 보면 일면이 20대를 막 감싸주고 뭐 이해해 주려는 조선일보의 기획성 기사가 났는데 그래요?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20대를 챙겼나? 이제 이 정권을 괴롭힐 만한 이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잡은 거지. 조선일보가. 근데 좀 20대, 30대 남성들의 좀 이런 목소리가 좀 제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20대가 사실 그
조금 예전보다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 서른이 요즘 40 같고 막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없이 어리게만 좀 보고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가야 돼, 그 생각은 잘못된 거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들에게 진정하게 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알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걸 좀 하려고 제가 예, 이게 현실적으로. 토론에도 좀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아니 물론 그 토론회. 아니, 그 토론회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토론회,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최재성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 뉴민주주의 의원 모임인가?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그런 의원 모임이 있고 그 의원 모임에서 기획한 거를 최재성 의원실에서 주관해서 젠더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토론회를 열려고 이제 추진을 하신 거죠. 저랑 뭐 여러 패널이 섭외 대상이었어요. 이제 저도 섭외 요청이 와서 수락을 했고, 네. 그다음에 오세라비 작가님, 그다음에 한기영 한결의 예. 센터장, 그다음에 우석훈 선생, 그다음에 건김현영, 이나영 선생님, 그다음에 정희진 선생님,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그런 분들께 같이 동시에 어이구, 섭외하고 야, 있다. 완전 그래서 그랜드 이벤트네. 네, 처음으로 이제 다양한 여러 목소리들을 좋네요. 한번 예, 예. 다 들어보겠다. 네네. 뭐 정영진 선생님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 섭외 대상에. 정해진 지금 선생님이라고. 그게 이제 추진하다가 네. 말하자면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확정된 게 취소됐다기보다 무산이 됐는데 네. 그 이유는 어쨌든 다양한 패널을 다 섭외해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나영 선생과 건김현영 선생이 그 토론회 그 기획안이죠, 말하자면 성사가 안 된 거예요. 네네. 기획안을 공개하시면서 민주당이 이런 식의 토론회를 기획해서 뭐 이선옥과 오세라비를 섭외한 것은 그런 안전을 심각하게 원합니다. 집단 행동까지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하셨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네. 그럴 수 있어요. 뭐 무슨 5.18 얘기하는데 토론회에 뭐 김진태를 부르고 뭐 그러면은 그는 이제 뭐 엎어야지. 근데 아니 이선옥 작가나 오세라비 선생이 그런 분들이냐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섭외하는 거는 5.18 대토론회에 5.18 망언자들을 부르는 거랑 똑같다 이러면서 뭐 지만원도 언급하고 막 이런 거예요. 또 실제로 또 보니까 다른 뭐라고 하지? 이른바 페미니스트들 페이지를 보니까 네. 젠더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화두로 내거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하자면 그 성평등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음험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이 성평등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젠더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성평등으로 가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논쟁 사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논쟁 사안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일본이. 이슈성을 이제 예, 그래서 부각시키는 거죠.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이제 말하자면 당연한 정의에 대해서 이런 그 갈등, 토론 이거를 개입시키는 것 자체가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다. 그럼 안 나오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안 나오시면 되는데 네. 말을 해보겠다는 그런 판 자체를 깨면서 그거를 어쨌든 물리력을 행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별 갈등이 없습니까? 젠더 갈등이 있잖아요. 없지 않죠. 아니 그게 없으면 왜 100분 토론을 하고 온갖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룹니까? 그분들의 존재하는 생각은- 현상을 네. 그런 식으로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여혐은 있지만 여염은 있지만 남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이나영 선생님 글에 근데 이제 지금 지우셨어요. 네. 저를 뭐 언급해서 욕을 한다고 해서 댓글을 달거나 대응하지는 않아요. 원래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던 게 5.18이나 5.18 망언자와 같다. 뭐 지만원을 뭐 조대한 거다. 이런 식의 발언하셔서 이건 좀 선을 넘었다. 저는 그런 그 사람에 식의 대한 공격 아닙니까? 표현은 그거는. 선을 넘었다고 그건 생각해서 아니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럼요. 예. 자리가 어째서 5.18과 5.18 망언자의 그런 구도로 대비될 수 없잖아요. 그 비교될 수 없잖아요.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제가 무슨 거기 어떻게 지만원과 비교되는 어떤 비판도 그러면 그거는 아니, 되게 예를 들면은 반동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만원은 아주 고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한단 말이죠. 근데 이선옥 작가님이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이선옥 작가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 수는 있지만은 네. 정당하게 반론을 펴면 되는데
쟤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안 돼. 이건 뭐며? 그것도 오세라비 무섭죠. 선생은 제가 네. 잘 모르지만은 그 양반 주장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페미니스트들, 특히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오세라비 선생을 뭐 네. 논리도 없고 아무 말이나 하는 뭐 그런 네. 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에는 그냥 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 잘못된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인 비하 개그라는 뭐 흑인 문장을 하고 이런 뭐 후배를 제가 두둔했다가 뭐 문매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저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게 생각해서 불편해하실 분들도 다수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이제 바뀌어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끔 이제 가는 과정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난 전혀 듣지 않겠다.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명확한 논리고 명확한 이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자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듣겠다는 아닙니까? 결론은 결국 뭐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맞으니까 나만 따라. 그럼 사실 이거는 뭐와 다른 겁니까 이게? 한강동을 주장하는 네. 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무슨 얘기든 또 심지어는 여혐에 대해서도 아주 넉넉한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정말 A부터 Z까지 다 반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좀 놀라워요. 쟤는 저도 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쟤네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아니 이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뭐 그 의원실에서도 좀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네. 뭐 문의 전화 양쪽에서 다 항의를 뭐 받으신 것 같던데 의원실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고요. 원래 기획하려는 행사가 제대로 그 모양이 안 갖춰져서 이제 중단한 거고 다른 뭐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항의하실 일은 아닌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걸 부정하는 거죠. 저는 네. 그래요.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의 저희 아이돌 가이드라인 말고 그거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그 한다고 부분만. 하더라고요. 어느 그 누군가가 부분. 뭐 네. 개인 방송에 이 성평등을 저해한 사례로 페미니즘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이거는 1인 미디어가 성평등을 저해한 비판만 사례로. 했다는 말로. 예. 아니 이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이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겁니까 그게? 예. 아니 그렇잖아요. 네. 제가 기독교 교회 전도사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이 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중세 시대 때나 있을 법한 얘기지. 네. 이제 신을 모독해도 아이고 뭐 저 새끼는 뭐 그러라고 하지 뭐 이러고 넘어가야지. 페미니즘을 비판했다고 그게 이 성평등을 저해한다. 나는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등골이 뭐 오싹했어요. 종교보다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리니까 그 진리 앞에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건데 네네. 아니 저는 페미니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이즘도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 확실히 그럼요. 분위기는 네. 달라진 건 맞아요. 굉장히 되게 격앙돼 있고 감정적이고 어떤 차분함 같은 게 사라졌어요. 그게 공론장이란 거가 사라진 이유도 큰데 차분하게 서로 뭐 얘기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이런 것도 아니라 아닙니까? 예. 아예 선을 긋고 너네는 쓰레기야. 너네는 지만원급이야. 너네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공식적인 스피커로 인정해주는 자체가 되게 반동적인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만호 씨가 네. 그런 대명사가 돼 있었군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반 페미니즘은 아니더라도 페미니즘에 네. 대해서 비판적이어도 이게 헤이트 스피치로 이렇게 그렇죠. 낙인을 받는 거 무조건. 아닙니까? 예,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을 혐오한다, 이렇게 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평판 자체를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 같은 걸 세세하게 얘기하고 논박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를 그냥 이제 쓰레기로 낙인을 찍는 그렇죠. 거죠.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메신저를 사람 보는 거죠. 존재 자체를 낙인을 찍어서 쳐내는 방식인데 지금 어쨌든 힘을 가졌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 당하는 입장인데 왜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이런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많이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달하려고 했는데 예. 못 갔다니까. 아, 뭐 이제 가야죠. 예. 원래 그 시작은 그렇다고 한들 뭐 계속 이제 들려줘야죠 목소리를. 이제 예. 완전히 논리로부터 너무 이탈한 예. 좀 이른바 논리는 이제 먹히지 페미니스트들 않습니다. 예.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나꼼수, 김어준, 김용민이가 자기들이 이 반페미니즘을 얘기하면은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선옥을 앞세워서 하는 거다. 아유. 참 진짜 물론 뭐 지 생각이니까 네. 지 멋대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하든 말든 신경은 안 씁니다만은 이게 페미니즘이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권기면 씨가 그런 말한 거 아닙니까? 네, 여성 여기 낙인 찍었어, 우리 낙인 찍었어, 여기 좌표 찍었어 여기. 사실 김용민 씨는 이성호 작가님을 앞장세워서 그런 건 아니죠. 저를 앞장세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야,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형 좀 살려줘라. 아니 나한테 처음에 용민쌤이 네. 저 여기 하자고 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뭐래요? 작가님 신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랬어요. 아, 그래요? 돈 많이 벌 거라고. 근데 신세계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제가 막 지만 원이 되고 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네, 정말 경험하고 신세계를 계시군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앞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예. 공주맛밤 맛밤 먹을까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먹고 공주맛밤이 싶었어요. 공주맛밤에 상당히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알아냈어요 우리 예, 애청자 한 분이. 네. 공주, 박근혜, 맛밤. 맛밤이 MB 아닙니까? MB. 저는 그러네. 빠질게요. 예. 공주 박근혜 MB. 저는 공주 누리고 맛밤. 먹을게요. 예. 박근혜 MB. 예. 여러분 공주 맛밤. 아 진짜네. 네. 공주 아빠. 네 그렇습니다. 아 누가 생각해낸 거예요? 저 애청자분이. 예. 맛있다. 정말 맛있죠. 이 변함이 없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저 어디 그 대기업에서 만든 맛밤은요 시커매요 시커매. 근데 이거 보세요. 맛있다. 이거 진짜 있는 노랗습니다. 그대로 맛밤입니다 이게. 아니 저희 장모님 요즘 저희 아기 때문에 집에 와 계시거든요. 맛있다. 근데 밤을 까세요. 밤 까는 게 진짜 힘들더만. 그럼. 엄청 이게 막 하는데 이거 지금 이걸 보니까 음. 장모님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드십시오. 그렇죠. 그냥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네요. 네. 그래요. 공주 밤을 맛밤. 찍어 없어서 맛있다. 드신다. 네. 그리고 공주시에서 공주 밤으로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주시에서 공주 밤으로 만든 거기 공주에서 때문에 나오는 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중국밤 이런 거 안 씁니다. 네. 중국밤 썼다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주 또 공주 씨.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공주시장이 탈당하게 됐습니다. 탈당하게 됐어요. 친분은 좀 믿고 다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뭔지 몰라요. 한번 모시고 싶어요 여기. 친분이 전혀 없어요 이분 네, 지금. 홍보할 때. 근데 이렇게 지난번에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그래서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네. 출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대. 공주시장 자유한국당님이세요? 아니 공주시장님? 민주당입니다. 근데 결론은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럴 일이 없다는 이게 얘기입니다. 공주의 아주 정말 맛있는 밥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니까. 그리고 또 예. 이 까는 걸 누가 하시냐면 공주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까세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야. 그 용돈도 좀 드리면서 그러네요. 네. 공주의 또 내수에도 또 그렇죠. 진작이 되는. 고용 창출도 되고. 그렇죠. 고용 창출. 자, 공주 맛밤을 밀어주셔야 여러분 중국산 밤이 들어올 정말 자리가 맛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공주 맛밤. 근데 너무 고소하고 공주 맛있다. 맛밤 지금 바로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전부리 잘 안 하거든요. 밥만 먹어요 저는. 네. 밥만 저도 먹는데 그래요. 밥은 진짜 맛있네요. 밥에다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밥만 먹는데 여기 와서 먹어본 거 진짜 다 그죠? 맛있었어요. 찹쌀떡이랑 공주맛밥이랑.